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를 진행하게 된 AMPN 글로벌 마케터 장주연, 이연아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광고 관련해서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라이브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고, 저희가 처음에는 일단 유튜브 광고 관련된 기본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인스트림 광고, 디스커버리 광고, 그리고 범퍼헤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마케터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은 지금 가장 많이 익숙하게들 접하셨을 광고가 인스트림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유튜브를 영상을 보고 싶으신 걸 보실 때 영상을 누르면은 스킵 해가지고 뭐 3초 뒤 스킵 이런 식으로 스킵 가능한 광고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게 영상 전에 나오는 광고 형태를 인스트림 광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범퍼헤드 광고예요. 범퍼헤드 광고도 유튜브 광고인데 그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나오는 인스트림 광고랑 똑같아요. 대신에 이 광고는 스킵이 불가한 광고예요. 그래서 평소에 뭐 영상을 보다가 스킵을 하려고 했는데 스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범퍼헤드 광고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디스커버리 광고라고 해요. 저희가 뭐 영상을 어떤 걸 볼까 하면서 피드를 쭉쭉 내릴 때, 유튜브 피드를 내릴 때 볼 수 있는 피드에 삽입된 디스커버리 광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영상이 쭈르르륵 나올 텐데 그 안에서 광고라고 뜨는 이미지나 영상 형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피드 안에 들어가는 광고를 디스커버리 광고라고 하고요. 요렇게 세 가지를 가장 익숙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광고주분들이나 업체분들도 가장 많이들 쓰시는 광고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세 가지 이제 광고 형태가 단어도 어렵고 사실 낯설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많은 광고주분들이 이 광고 형태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없이 그냥 대행사에 맡겨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주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고 쉽게 이 세 가지 광고 형태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인스트림 광고 같은 경우는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그리고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같은 경우는 30초 기준으로 이제 과금 방식이 다른데, 만약에 30초 미만의 영상이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야만 과금이 되는 방식이에요. 영상을 그럼 30초 이상에 대해서는 과금 방식이 어떻게 되죠? 30초 이상 영상의 광고는 30초만 넘겨가지고 시청을 하면은 과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이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좋은 점이, 인스트림 광고 같은 경우는 30초 이상 영상에 대해서는 30초까지 봐야 과금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이탈하거나 스킵을 누를 경우에 이제 과금이 안 되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좀 많은 광고주분들이 효율적인 광고 상품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인스트림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영상 전에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도 사실 노출되는 광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조금 홍보하려거나 아니면은 노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인스트림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스킵이 가능한 광고는 사람들이 좀 별로 보고 싶지 않거나 별로 끝까지 지루하거나 하면은 당연히 스킵을 누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인스트림 광고 같은 경우 광고 소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좀 초반에 사로잡을 수 있는 영상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스킵이 이제 5초 후 가능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5초 이내에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최대한 짧고 강렬하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소재가 가장 중요한데, 맨 앞 5초 동안
고객들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전 사실 유튜브 광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5초 동안 고객들이 궁금해 할 것이냐, 이 광고를 보고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광고는 사실 소재가 70% 이상 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 광고 상품 말씀드리다가 소재 얘기로 좀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범퍼 헤드인데요. 이 범퍼 헤드는 어떤 건지 혹시 마케터님이 자세하게 설명 주실 수 있나요? 네, 범퍼헤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인스타그램이랑 비슷하게 영상 시청하기 전에 나오는 광고인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스킵을 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광고거든요. 그리고 6초, 딱 6초로 제한되어 있어서 6초 동안 스킵 불가한 형태로 나타나는 광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거나 아니면은 조금 브랜드 인지도나 상품 홍보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스킵이 불가한 형태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시청하게 되는 게 있고 그 안에서 브랜드 인지도나 상품 홍보를 시간 안에 빠르게 홍보하려면 이것도 소재가 가장 중요하긴 한 광고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범퍼 헤드 같은 경우는 과금 방식이 CPM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이 CPM이 어떤 뜻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CPM은 1000회 노출당 과금이라는 뜻인데요. 우선은 범퍼헤드 같은 경우에는 CPM 과금 방식이라서 목표 CPM을 입찰가로 설정을 한 다음에 광고를 돌리게 돼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뭐 CPV나 CPC 그리고 CPM 다양한 과금 방식이 있는데 범퍼헤드는 아무래도 노출 기준으로 해서 CPM 과금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디스커버리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실 때 우측에 이제 추천 동영상, 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런 배너 형태로 작게 뜬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나 아니면 유튜브 보려고 이제 영상 목록 보실 때 중간중간 광고라고 적혀 있고 뜨는 영상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품들이 다 디스커버리 광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 디스커버리 광고는 CPV 형태인데 요거는 그 전에 말씀드린 CPM이랑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CPV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트 펄 뷰라고 시청당 과금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CPV 같은 경우는 보통 30원에서 80원 정도? 네. 과금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 디스커버리 광고를 볼 때마다 30원에서 80원 정도 과금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중간에 한번 읽고 갈까요? 네. 박인수님께서 영상 광고를 통해서 웹사이트로 유도할 수 있냐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요거 가능할까요? 사실 모든 영상 광고는 아니겠지만 브랜딩을 위한 영상 광고가 아니라면 웬만한 광고들은 대부분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광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광고는 5초 이내에 짧고 굵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5초 이내에 우리 브랜드를 알린다. 아니면 특정 정보를 전달하거나 메시지 전달이 중요하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다 사실은 우리 웹사이트로 유도해서 고객 액션을 유도하는 그런 광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많은 이커머스 관련 광고주들 그리고 뭐 DB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이 우리 웹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 유튜브 광고를 진행할 때도 거의 랜딩 페이지를 웹사이트로 유도를 해서 2차 액션을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영상 광고 웹사이트로 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들 웹사이트로 랜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 광고를 하는 이유가 보통 뭐 우리 브랜드 신제품 나왔다. 한번 보러 와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나이키다. 운동화가 새로 나왔다. 범퍼헤드 통해서 5초 동안 우리 운동화를 홍보를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광고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나이키 홈페이지로 넘어가겠죠? 네, 보통 광고가 약간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뭐 SNS나 검색 광고나 이런 매체처럼 뭐 타겟팅이 정말 세부적으로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검색 광고처럼 키워드 타겟팅이 되는 이런 매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환율이나 로아스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뭐 신제품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뭐 브랜드가 런칭됐거나 이렇게 아예 사람들이 몰랐던 것들, 그러니까 몰랐던 브랜드나 몰랐던 상품을 좀 먼저 알리고 노출하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마케터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 매체를 좀 브랜딩 위주로 네. 사용할 때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말씀하셨을 때 유튜브보다는 어떤 네이버나 메타 이런 다른 매체가 좀 더 로아스는 높게 나오셨을까요, 평소에? 네, 그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영상 광고 타임이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검색 광고는 키워드 타겟팅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키워드를 치고 나왔을 때 보이는 광고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겟팅이 정말 그냥 정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전환율이나 로아스는 다른 매체에 비해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관심사 타겟팅이나 뭐 키워드 타겟팅 가능은 하지만은 검색 광고처럼 정말 정확한 타겟팅으로 나타나는 광고 형태가 아니라서 전환율은 좀 떨어지고 브랜드 인지도나 상품의 인지도를 올리기에 좀 적합한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브랜드 런칭한 그런 곳이나 아니면은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랬을 때 진행한 비율이 훨씬 많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브랜딩이나 신제품 광고할 때 유튜브 영상 광고를 진행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뭐 전환 목적으로 전환 매출액을 기대하시고 전환율을 기대하시고 로아스를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만큼의 성과를 사실은 못 얻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 말고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상품을 알렸을 때 나중에 SNS 광고를 하든 뭐 검색 광고를 하든 간에 이 영상 광고, 유튜브 광고가 시너지 매체로서의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SNS 광고 떴는데 이거 내가 유튜브 광고에서 봤어. 뭐 이런 식으로 시너지를 분명히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광고 형태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도움되는 광고다. 즉각적인 전환 매출액이나 로아스는 얻기 힘드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시너지 매체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혹시나 이 영상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신 광고주분들이 있다면 이런 점들 고려해서 우리 브랜드 그리고 우리 제품이 PLC 단계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 우리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좀 각인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유튜브 광고를 진행하냐 안 하냐에 선택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한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양쪽에 연락처로 네,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동안 장염 환자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광고를 보면 스킵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던데 어떤 차이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영상 초반에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때 많이 안 들어오신 상태였어서 아마 설명을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짚고 넘어갈게요. 유튜브 광고 스킵 가능한 게 있고 스킵 안 되는 게 있다. 우선 인스트림 광고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스킵 가능한 거는 우선 영상 길이에 큰 제약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5초 후에 스킵 버튼이 나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0초 이상 시청 시, 그리고 아니면 우리 영상을 다 봤을 때 과금이 됩니다. 천천히 설명드리자면 스킵 가능한 인스트림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길이에 제약이 크게 없는데 대신에 5초 후에 스킵 버튼이 떠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스킵을 할 경우에는 과금이 안 돼요. 대신에 이제 우리 영상이 30초 이상 영상이다 하면은 30초 이상 시청 시에 과금이 되고요. 우리 영상이 한 12초, 뭐 18초 이 정도 길이의 영상이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 광고 영상을 다 봤을 때 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과금 형태는 어떻게 되죠? CPM입니다. 네, CPM이랑 CPM으로 1000회 노출당 과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부연 맞아요.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인스트림 광고는 지금 주연 마케터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부연 설명은 추가적으로 없긴 한데 그 5초의 스킵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5초 그 앞부분의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광고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드린 대로 30초 이상 시청 시는 30초가 넘는 광고 영상 길이에 해당되고 30초 이하 광고 영상에는 30초만 시청했을 때 과금된다고, 끝까지 시청했을 때 과금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 제가 아까 CPM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CPV 아, 네네. CPV라고 해서 이제 코스트 펄 뷰예요. 이거 인스트림 광고, 스킵 가능한 인스트림 광고 같은 경우는 시청당 과금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스킵 불가능한 인스트림 광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영상 길이 몇 초 이내죠? 네, 15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5초 이내 영상만 진행이 가능하고 이건 스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금 방식이 CPM이에요. 그래서 1000회 노출당 과금이 된다. 그리고 이 CPM이긴 한데 보통 1000회 노출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또 나온다고,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온다고 유튜브 쪽에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너뛸 수 없는 광고 형태가 하나 더 있죠. 아, 맞아요. 네. 지금 15초 광고를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 범퍼 애드라는 광고 형태가 있습니다. 범퍼 애드는 6초 동안 진행되는 광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서 말씀드린 광고랑 똑같이 스킵 불가한 형태이기 때문에 노출당 과금, CPM 과금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CPM 과금 방식은 목표 CPM을 설정을 해요. 입찰가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광고이면서, 그 범퍼이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스킵 불가한 6초 광고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영상 조회수에는 그 반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스킵 불가 포맷에 유형에는 영상 조회수가 반영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게 영상 광고 보면은 뭐 스킵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셨는데, 영상 상품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 스킵 불가한 거는 6초, 15초가 있고 스킵 가능한 거는 5초 이후 스킵인 인스트림 광고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스킵 가능한 거는 과금 방식이 CPV, 그리고 스킵 불가능하다면 과금 방식이 CPM이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한 건데 스킵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광고 영상을 어느 기준 이상 봤을 때마다 과금되는 거고, 스킵 불가능한 광고의 형태는 스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출당 과금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장염 환자님 답변 잘 되셨을까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더 문의 남겨주시고요. 정황님과 따수미님,
인상이 좋고 저희가 말씀하시는 게 아나운서 같다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관련 뉴스를 하나 봤어요. 유튜브 광고 관련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게 스마트 TV로 요즘 유튜브 시청자 수가 많아졌대요.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모바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게 아니라 TV에 연결해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수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유튜브가 또 머리를 썼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겨냥해서 스킵할 수 없는 30초짜리 광고를 이번 하반기부터 이제 새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아직 우리 국내에서 언제 이게 도입될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혹시나 이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신 광고주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좀 한번 노려보실 만한 게 기존의 TV 광고 통해서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광고에 많이 노출되고 그걸 통해서 인지도를 각인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 TV를 통한 유튜브 시청에서 스킵할 수 없는 30초짜리 광고가 나온다면 이것도 좀 시청자들한테 많이 효율적으로 브랜딩하기에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비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요즘 뭐 트렌드가 숏폼 시대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릴스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 계신데 요즘 또 이거에 대한 소비자 피로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30초짜리 스킵할 수 없는 광고 또는 1분짜리 어떤 1분이 아니라 1시간짜리 되게 오랫동안 진행하는 뭐 광고라든지 컨텐츠들에도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숏폼이 아니라 롱폼 컨텐츠도 조금씩 대비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숏폼에 대한 소비자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최근에 뭐 뉴스나 트렌드를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 뭐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정도고요. 인스타에서 최근에 글 기반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뭐였지? 무슨 스레드? 스레드. 네, 스레드. 숏폼에 대한 피로도 그리고 짧은 영상에 대한 피로도로 인한 어떤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고려해서 앞으로의 마케팅 방향성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첨언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사실은 요즘에 숏폼 광고가 굉장히 추세, 사람들이 많이들 찾고 많이들 이용하고 그리고 많이 효과가 좋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은 지금 팍 오른 거지 나중에 되면은 말씀 주신 대로 피로도가 어쩔 수 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숏폼에 다 몰리게 되면은 그게 피로도가 증가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인스타 스레드 광고처럼 그런 유형의 광고가 새롭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신 중에 정학님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뷰티 영상 광고를 진행 중인데 지금 영상을 2개를 원래선 100만 원으로 돌리고 계시대요. 네. 원래선을 늘려야 할까요? 뭐 영상 2-3개면은 어느 정도 책정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사실은 정해진 예산은 없기는 해요. 영상 1개당 뭐 예산 얼마가 적당하다라는 예산은 정해진 게 없으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원하시는 뷰 수나 아니면 뷰 조회수나 그런 목표치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예산을 제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영상 2개를 돌리시는데 월 100만 원이면은 영상 1개당 뭐 50만 원이나 그 성과 기반으로 다 다르게 분배되긴 하는데 너무 적어서 집행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긴 하거든요. 다만 유튜브 광고 특성상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원래선 100만 원이면 조금 예산이 적은 편에 속하기는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 원하시는 목표 조회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수미 님이 안녕하세요. 유튜브 몰랐던 부분 이해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쇼츠에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쇼츠 같은 경우는 한 15초 이내의 영상을 우선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쇼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짧은 영상 그리고 사람들이 넘기다가 잠깐 노출되는 그런 영상이다 보니까 이 쇼츠 같은 경우도 소재의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사람들의 고객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우리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좀 소재를 우선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쇼츠 광고 노출시키고 싶은데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소재만 준비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세팅을 다 해드릴게요. 네. 네, 그 쇼츠 광고가 요즘에 많이들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저희가 소재를 어떤 식으로 만든지 제안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 쇼츠를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막 엄청나게 고퀄리티 영상보다 사람들의 간단한 훅이나 좀 재밌는 영상들이 오히려 반응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쇼츠 소재를 만들 때 그 감성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겨냥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저희한테 뭐 문의를 주시면은 업종별로 이런 소재 뭐 기획이나 감성 부분 이런 부분 뭐 상담 드리면서 집행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수민님께서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마케터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글 피맥스에서 에셋그룹 잠재 고객 신호가 있는데 이거는 잠재 고객 타겟과는 다른 건가요? 방문자 타겟을 설정했는데 방문자 타겟에게 노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사한 타겟에게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주마케터님이 광고를 어떻게 세팅을 하셨는지 그 계정을 뜯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글로 어떻게 남겨주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지금 세팅을 하신 건지 저희가 자세하게 알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내용도 주마케터님께서도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네,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디테일한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정을 직접 봐야 그 컨디션을 봐야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내에서 네, 디테일한 답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 유튜브 광고를 뭐 말씀드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주연 마케터님은 유튜브 광고 중에서 어떤 광고가 제일 그래도 많이들 사용하시고 아니면은 좀 선호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는 인스트림 광고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특히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같은 경우는 30초 이상 또는 우리 영상 길이 광고 영상을 다 시청해야만 과금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구매 의도가 있고 우리 영상 광고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노출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걸 활용해서 브랜딩, 특히 초기 이제 창업하신 분들이 연락이 오면 저는 일단 유튜브 인스트림 광고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알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스트림 광고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인스트림 광고 좋죠. 저도 인스트림 광고를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KPI 목표로 하시는 게 다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내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싶다 아니면은 이 영상 뷰수를 올리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구독자 수를 올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상의 뷰수나 이런 것보다 그 영상을 돌리는 그 유튜브 구독자 수를 올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인피드 광고라고 있거든요. 네, 유튜브 구독자 수를 올리기에 조금 괜찮은 광고 형식은 상품이 인피드 광고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 인피드 광고라고 하면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미지형 디스커버리 광고였는데 이름 명칭이 인피드 광고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미지형 디스커버리
이미지가 아니고 영상형이요. 네, 아, 제가 잘못 죄송해요. 말씀드렸는데 아니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영상형 디스커버리 광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집행을 해봤어요. 인스트림 광고랑 디스커버리 광고, 인피드 광고 이렇게 집행을 해봤었는데 이 안에서 구독자 수를 제일 단기간에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인피드 광고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유튜브 구독자 수를 좀 올리고 싶다라시는 뭐 그런 KPI를 가지신 분들은 인피드 광고 형식을 네, 집행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나로범님, 오 라이브 일찍부터 하시네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 이제 8월부터는 라이브를 오전 10시에도 네. 같이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5시 이렇게 라이브 진행되니까 네 들어와서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영상 광고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영상 광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던 업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괜찮았던 건 뷰티였던 것 같아요. 네, 뷰티 광고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쪽 반응이 좀 괜찮았고 실제로 좀 아셔야 될 거는 사실 유튜브 광고 하나만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매체랑 같이 운영하면서 미디어 믹스를 해가지고 시너지를 발생하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유튜브 광고 하나만 했을 때 우리 막 광고 성과가 갑자기 오르거나 아니면은 브랜드 인지도가 오르거나 이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광고를 했으면은 이거랑 같이 가져가는 뭐 매체 예를 들어 SNS 광고라던가 이런 애들을 같이 가져가야지 좀 더 시너지를 발생할 수가 있고 성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방금 마케터님이 잘 말씀 주셨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그 링크에 들어가서 바로 구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좀 철저하고 많이 조사를 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아니면은 이거 SNS 통해서 봤던 제품인데 유튜브 광고에 또 나오네? 한 번 더 볼까? 나 그때 관심 있었던 상품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구매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 광고 하나만 통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다른 매체에 검색 또는 노출됐을 때 이제 그때 그 매체 최적화, SEO 상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짧은 영상을 보고서 바로 구매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품들 있잖아요. 그 좀 더 고려도가 높은 상품들 같은 경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영상을 바로 보고서 클릭을 하고 구매를 하는 그 전환율을 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영상을 보면은 여기 어디 업체 뭐지 하면서 많이들 검색을 하세요. 대부분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네이버 플랫폼 쪽에서의 뭐 블로그 영역이나 아니면은 이런 영역 자체가 좀 많이 세팅이 먼저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광고를 돌리실 때도 이런 세팅은 기본적으로 잡고 가신 다음에 돌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사실 기본 중에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자면 말씀 주신 대로 유튜브 광고를 진행했을 때 뷰티 업종이 좀 효과가 좋았는데 다만 그 유튜브 영상 광고만 진행했으면 효과가 안 좋았을 거다. 맞아요. 마케터님이 진행하셨던 브랜드는 네이버 뭐 검색했을 때 좀 최적화도 잘 되어 있었고 다른 매체 통해서 충분히 인지도 작업을 한 그런 브랜드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소재를 많이 말씀을 해드렸지만은 소재 고민이 제일 많으세요. 맞아요. 앞부분에 소재 5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5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소재가 지금 업종이 뷰티나 패션이나 아니면 생활업종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업종이 그렇게 되는데 그 업종 같은 게 요새 소재 트렌드가 어떠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내부 진행 레퍼런스가 많아가지고 조언이나 아니면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어가지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숏폼 광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 쇼츠나 짧은 영상 그리고 범퍼 애드 통해서 광고를 좀 생각 중이다라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지루해선 안 된다. 네, 그렇죠.
일단 신나는 BGM 깔고 그냥 물론 업종이나 우리 브랜드 성격 그리고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패션 업종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패션 업종 제가 진행했던 거 소재 성과가 좋았던 소재를 좀 예시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지루해서는 안 되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우리 브랜드 그리고 우리 제품만의 무드를 좀 보여주니까 성과가 좋더라고요. 우리 브랜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 업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OOTD라고 해서 신나는 어떤 좀 그 클럽 음악을 뭐라고 하죠? EDM이요. 아, 네, EDM. 네. 약간 EDM 같은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아놓고 이제 여자분 모델로 사용해서 우리 브랜드 옷, 저희 광고주님 브랜드 옷을 계속 이 스타일, 저 스타일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빠르게 진행하는 그런 영상 소재를 활용을 했었는데 성과가 제일 괜찮았어요. 너무 네. 좋네요. 빠른 템포로. 네. 지금 말씀 주신 거 들으면서 생각해봤는데 저도 실제로 뭐 영상을 볼 때 그럼 OOTD 하면서 옷을 소개하는 게 막 지루하게 막 입고 이런 게 다 과정이 있는 것보다는 빠르게 이거 딱 보여주고 그 다음 딱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영상을 좀 더 주의 깊게 봤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실 궁금증 유발. 소재 같은 경우는 궁금증 유발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것 중에서 이제 건기식, 특히 강아지 영양제가 있었어요. 건기식이라기보다는 반려동물 업종인 것 같아요. 강아지 영양제인데 이게 뭐 처음에 저희 광고주님이 이 영양제는 서울대 연구진들이 몇 년 동안 개발해서 만든 영양제이며 무슨 효과가 있고 뭐가 있습니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정보성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이 소재를 저한테 전달 주시고 이걸로 유튜브 광고를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극구 반대를 했어요. 네. 이거 너무 지루해서 저도 끝까지 못 보겠는데 고객들이 유튜브에 그 재밌는 영상들 냅두고 이 광고를 과연 집중하여 볼 것 같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시 성과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성, 뭔가 우리 제품 좋은 건 알겠는데 소비자들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당장에. 그렇다 보니까 당장 우리 제품 뭐가 좋고 뭐가 좋아요. 몇 년 동안 서울대 연구진들이 연구했어요. 이런 내용을 빨리 알리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 유튜브 영상 광고 소재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정보성은 하지 않고 대신에 차라리 뭐 우리 강아지 수명 2년 늘리는 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이 문구 하나, 이 나레이션 하나로 궁금증을 자아내는 소재를 만드는 게 저는 차라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셨던 반려동물 업종 특성상 그 사실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신의 반려동물한테 가장 좋은 거를 먹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이 찾는 게 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후기성 영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도 실제로 좋은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강아지 영양제라고 하셨는데 어떤 영양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눈 영양제라고 하면은 눈이 안 좋았던 그 반려동물의 그 영상의 사진을 초반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개선되는 모습의 과정을 일련의 영상 속에 다 담아내면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에서 스토리성이 좀 있는 영상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말씀 주신 대로 뭐 어디서 인증됐고 뭐가 좋고 이런 거는 사실 저희 업체 말고도 너무 많은 업체들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만 보면은 너무 다 좋다는 업체밖에 없어가지고 차별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너무 조금 루즈하거나 정보성의 그런 영상보다는 스토리성의 영상이나 아니면 좀 재밌는 형식의 영상이 실제로 성과도 좋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유튜브 광고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 광고의 기본적인 어떤 종류, 광고 상품의 종류 그리고
정황님, 따수미님, 주마케터님, 그 장영환자님, 박인수님이 남겨주신 댓글에 대한 답변, 그리고 영상 소재 어떻게 만들어야 좋은지에 대한 얘기 나눠봤어요. 오늘 라이브 혹시 어떠셨나요? 네, 저는 그 영상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재밌게 주연 마케터님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희가 실제로 영상 광고를 많이들 집행하는데 그 안에서 유튜브 광고를 말씀드린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다른 영상 광고도 궁금하시다, 아니면 유튜브 광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 이거 말고도 궁금한 매체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양쪽에 보이는 저희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나 편하게 상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희 라이브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마케팅 학교 라이브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